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한의학 박사 이현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갱년기 증상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폐경의 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폐경은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 폐경이 되기 전에 일정한 기간 동안 폐경 이행기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제 폐경이 올 거라고 몸이 신호를 내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폐경 이행기 초기에는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집니다. 이 폐경 이행기 후기에는 2달 이상 생리를 건너뛰는 경우가 생기면서 이제 무월경의 상태가 자주 오게 됩니다. 폐경 이행기는 사람에 따라서 몇 달에서 몇 년까지 기간이 다 다릅니다. 1년 이상 무월경이 지속되면 폐경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 폐경 초기에는 안면홍조나 상열감, 수족냉증, 가슴 두근거림, 숨참, 관절통, 두통, 어지럼증, 불안, 불면, 무기력감 등이 오고 폐경 후 1 내지 5년 정도의 기간에서는 이때는 중기라고 하는데요. 피부 건조감, 손발저림, 질건조, 성교통, 성욕 저하, 요실금 등의 증세가 나타납니다. 자, 폐경 5년 이상 경과되면 고지혈증, 체지방의 증가,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위험성이 대체로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갱년기 증상은 개인차가 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10년 정도의 갱년기 기간 동안 짧게는 3 내지 5년 정도 힘든 시기를 겪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갱년기 증상으로 힘들기도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갱년기 증상을 10년 이상 지속하는 경우가 25에서 30% 정도 있다고 하니까 갱년기 증상이 나타났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치료의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2차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갱년기 증상의 지속 기간은 개인마다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유전적인 요인, 생활 습관, 건강 상태,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에 갱년기 증상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갱년기 증상은 호르몬뿐 아니라 몸의 노화 단계와 함께하고 또 이 시기의 특성상 정신적, 육체적으로 담아온 취약성들이 증폭되기 때문에 극복해야 할 문제도 조금씩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성 호르몬 결핍이라는 공통분모 이외에 자신이 평소 취약했던 장부 기능을 중심으로 증상이 발현되기 때문에 갱년기 당사자가 평소 약했던 몸의 기능이나 부분을 잘 점검하시고 그에 따른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 개선에 노력하시는 게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보통 저는 갱년기를 설명할 때 인체를 땅에 비유해서 많이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도 황무지가 있고 옥토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체질도 강약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옥토라고 하면 수분과 영양이 충분해서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 할 수 있고, 황무지라고 하면 반대로 수분도 부족하고 영양도 부족해서 생명이 잘 자랄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도 이와 같아서 선천적으로 유전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주위에서 보면 특별히 더 건강한 사람도 있고 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쉽게 그냥 약체질과 강체질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요. 약체질인 사람이 열정이 있다고 해서 며칠씩 밤을 새거나 불규칙적인 식생활을 하면서 강행군을 하면 진액 소모가 극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질병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고 갱년기에도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맞게 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35세 이후가 되면 진액이 마르기 시작하는 시기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약체질인 분들은 35세 이후가 되면 더 관심을 가지고 생활 습관도 바로잡고 나름 몸을 보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좀 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진액 소모가 좀 가벼운 상태에서 갱년기를 맞으면 일반적으로 열이나 땀, 짜증, 질건조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증상은 호르몬이 줄어들고 결핍이 일어나는 것과 직결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액 소모가 더 심해진 상태에서 갱년기를 맞이하면 앞서 설명한 증상에서 또 더 심각하고 다양한 증상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노화와 함께 우리 몸의 취약한 장부 기능 중심으로 증상이 발현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두통, 어지럼증, 관절통, 피부염이나 두드러기 발진 등 피부질환, 불면, 우울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이 정도 증상이 오면 내가 심각하네, 면역 저하가 좀 심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증상이 발현되면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액고갈이 심한 경우에는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같은 증상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갱년기 증상에서 주의할 점은 경미한 증상부터 발현하더라도 치료와 관리에 시간을 놓치면 심각한 증상이 더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방치하지 말고 몸이 어떤 신호를 보여주면 바로 검진과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년기 치료의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갱년기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요. 자, 요즘 혼술도 많이 하시고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갱년기가 되면 수면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수면 장애를 좀 더 나름은 현명하게 극복하시려고 술을 한 잔씩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갱년기에 술은 정말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의 경우 음주량이 많을수록 중등도 혈관 운동 증상이 초기에 나타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는데요. 갱년기 증상을 가중시키고요. 갱년기가 되면 이 일의 정도도 좀 조절을 하셔서 과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사롭게 해왔던 이 불규칙한 생활, 아무렇게나 잠을 자고 아무 때나 먹는 것,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갱년기에서 또 증상을 가중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다이어트입니다. 20, 30대와 같은 다이어트를 진행하시게 되면 퇴행성 골관절염이 심해지거나 가슴 두근거림이나 어떤 수면장애 등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다이어트의 방법을 잘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체중과 비만도 갱년기 증상 악화의 요인이 됩니다. 특히 요즘 추세가 비정상적으로 날씬한 것을 선호하다 보니까 40대 후반인지 30대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아주 날씬한 분들이 많은데요. 이 과한 다이어트는 갱년기 증상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적정 체중에서 5kg 이하가 되면 저체중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 저체중인 분들이 특히 갱년기를 힘들게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갱년기가 되면 우리 몸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완충작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지방에서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체중인 경우에는 체지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완충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안이나 공황 같은 가장 힘든 레벨의 갱년기를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저체중인 분들은 특이하게 갱년기가 되면 살이 더 급격하게 빠지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식욕 저하는 기본이고 살이 너무 많이 빠지면서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갱년기를 앞둔 40대 초반이 되면 체중 관리에도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적정 체중에서 더하기 빼기 3kg 정도가 가장 적정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살이 또 찌면은 갱년기에 안전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비만인 여성의 경우에는 높은 혈중 에스트로겐이 자궁 내막암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여성 호르몬이 많다고 해서 갱년기 증상이 완화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일본의 사례를 잠시 소개할게요. 일본의 경우에는 이 갱년기에 대한 연구가 또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되게 재밌었던 것이 갱년기 인가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갱년기 인가 증후군.
자, 이건 뭐냐면 아직 갱년기는 아닌데 갱년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와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보통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생리가 규칙적인데도 상열감이나 불면 등의 증상이 시작되고 질건조 등의 증상이 나타나서 우울감을 느끼고 이게 갱년기인지 아닌지 혼란을 겪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분류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난소의 기능이 다소 떨어졌어도 조기에 대처하면 정상으로 돌릴 수도 있고요. 또 갱년기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갱년기인가 싶다면 케어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갱년기인가 싶을 때부터 바로 전문의와 상의해서 몸 관리를 잘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갱년기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